안녕하십니까. 이번 시간은 남신이주 유동 박시봉방 두 번째 시간입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에 이 시의 시적 상황을 살펴봤지요. 그죠? 화자는 자신이 처한 상황이 어떻게 되는지, 그죠? 가족과 떨어져 힘겹게 타향에서 헤매고 있었지요. 그러다가 어느 목순이의 집의 누추한 방에 새들어 살게 있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화자의 내면은, 그죠? 처음에는 자신의 슬픔과 어리석음을 생각해보고 죽을 수밖에 없다고 느꼈죠. 그러다가 자신의 뜻이나 힘이 아닌 더 크고 높은 것이 자신을 이끈다고 생각했었습니다. 그래서 힘을 내어서 슬픔과 한탄이, 그래 생각하니까 슬픔과 한탄이 차츰차츰 앙금 갈았듯이 가라앉았습니다. 그리고는 굳고 정한 갈매나무를 떠올리며 삶의 의지를 다지고 있었지, 그죠? 그러한 내면 변화를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그것들을 이렇게 드러내는 시어들은, 이런 심정을 드러내는 시어들은 어떤 게 있었습니까? 여러분 한번 찾아보세요. 예, 맞습니다. 좋습니다. 그러면은 이번 시간은, 그죠? 역시, 그죠? 자신의 삶에 대한 성찰을 담은 이 백석의 시, 그리고 다양한 맥락에서 작품을 감상하고 다른 사람들과 소통해 보자는 그런 뜻에서 이어서 지난 시간에 이어서 학습활동 두 번째 문제를 보겠습니다. 먼저 들어가기 전에 영상 한 편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이 사람을 내일 적에 그가 가장 귀해하고 사랑하는 것들은 모두 가난하고 외롭고 높고 쓸쓸하니 그리고 넘치는 사랑과 슬픔 속에서 살아가도록 만드신 것이다. 초생딸과 파구지꽃과 짝새와 당나귀가 그러하듯이, 그리고 프랑시스 잼과 라이너 마리아 릴케와 도연명이 그러하듯이 라고 하는 시 말입니다. 여러분 잘 모르실 겁니다. 백석이라고 하는 일제시대에 참 좋은 시인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백석 시인은 고향이 평안북도 정주인데 6.25 때 북한에 남아 있었다는 이유로 해서 오랫동안 분단 후 남쪽에서는 월북 시인으로 분류가 됐습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들은 백석 시인의 시를 읽을 기회가 전혀 없었고 그에 대한 연구는 물론이거니와 그 이름을 거명하는 것조차도 참 어려웠던 시대가 있었지요. 그러나 이분의 시는 우리 민족적인 삶의 그 원형성, 그리고 그 속에서 살아온 고단한 민중들의 삶의 토속적인 아름다움을 아주 잘 형상화하여 주었죠. 그런가 하면은 또 외롭고 높고 쓸쓸하고 가난하게 살아가는 이런 또 사람들의 내면 심리를 아주 잘 이렇게 묘사함으로써 고단한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위안과 그리고 힘과 희망을 불러일으키기도 했던 참으로 좋은 시인입니다. 남신이주에 유동이라고 하는 동네가 있고 그 동네에 박시봉이라고 하는 이름을 가진 한 그 목수가 이렇게 집을 지니고 사는데 그 집의 문간방에 이 시인이 이제 세를 들어서 잠시 살게 되죠. 이 시작품에 담겨져 있는 그 내용은 전체적으로 한 세 단락으로 구분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단락은 이 가족들과의 이산, 그리고 이 쓸쓸한 거리에 자기 혼자 외돌토리가 되어 있는 아주 적막한 마음,
그러한 그 상황 전개가 있죠. 방랑의 어떤 극단이라고 그럴까요? 거기에서 얻어지는 절박한 심정이 나타나 있고, 두 번째 단락은 그 습기로 가득 찬 아주 옹졸하기 짝이 없는 그 목순의 집 문간방에서 많고도 많은 시간과 싸워가면서 그렇게 그 고독과 이렇게 대결하는 일종의 그 갈등하는 심리, 그러면서 때로는 그 난로에 담아온 그 재 위에다가 자기 이름을 이렇게 써보기도 하는 그러한 아주 그 쓸쓸한 장면들이 나오죠. 남신의주 유동 박시봉방. 어느 사이에 나는 아내도 없고 또 아내와 같이 살던 집도 없어지고, 그리고 살뜰한 부모며 동생들과도 멀리 떨어져서 그 어느 바람새인 쓸쓸한 거리 끝에 헤매이었다. 바로 날도 저물어서 바람은 더욱 세게 불고 추위는 점점 더해오는데, 나는 어느 목순의 집 헌 사슬간 한 방에 들어서 주인을 부치었다. 이리하여 나는 이 습내나는 춥고 누긋한 방에서 낮이나 밤이나 나는 나 혼자도 너무 많은 것 같이 생각하며, 디롱배기에 북덕불이라도 담겨오면 이것을 안고 손을 쬐며 제 위에 뜻없이 글자를 쓰기도 하며, 또 문 밖에 나가지도 않고 자리에 누워서 머리에 손깍지 베개를 하고 굴기도 하면서 나는 내 슬픔이며 어리석음이며를 소처럼 연하여 새김질하는 것이었다. 내 가슴이 꽉 메어올 적이며 내 눈에 뜨거운 것이 핑 괴일 적이며 또 내 스스로 화끈 낯이 불도록 부끄러울 적이며, 나는 내 슬픔과 어리석음에 눌려 죽을 수밖에 없는 것을 느끼는 것이었다. 세 번째 단락은 작품 끝까지의 좀 다소 긴 부분인데, 온갖 그 방황과 굴곡의 심정을 지나서 드디어 이제 그 창밖에 눈이 오는 모습을 보게 되고, 그 아주 자그마한 들창 밖으로 갈매나무라고 하는 나무를 바라보게 되고, 그 나무를 보는 순간 시인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 작은 한 그루의 나무도 자기 몸으로 지탱할 수 있는 훨씬 큰 무게를 이렇게 그 이마에 얹고 그렇게 고통을 이겨가고 있는데, 인간인 나는 저 갈매나무보다 못해서야 되겠는가, 이런 생각을 하면서 머리에 눈을 얹고선 그 갈매나무를 보면서 지금까지 겪어온 온갖 고통, 갈등, 번민 이런 것으로부터 벗어나서 드디어 현실에 당당하게 임해가는 건강한 자아를 회복하게 되는 이런 과정을 보여주죠. 그러나 잠시 뒤에 나는 고개를 들어 허연 문창을 바라보든가 또 눈을 떠서 높은 천정을 쳐다보는 것인데, 이때 나는 내 뜻이며 힘으로 나를 이끌어가는 것이 힘든 일인 것을 생각하고, 이것들보다 더 크고 높은 것이 있어서 나를 마음대로 굴려가는 것을 생각하는 것인데, 이렇게 하여 여러 날이 지나는 동안에 내 어지러운 마음에는 슬픔이며 한탄이며 가라앉을 것은 차츰 앙금이 되어 가라앉고, 외로운 생각만이 드는 때쯤에서는 더러 나주손에 살랑살랑 싸랑눈이 와서 문창을 치기도 하는 때도 있는데, 나는 이런 저녁에는 화로를 더욱 다가끼며 무릎을 꿇어보며 어니 먼 산 뒷옆에
바우섭에 따로 외로이 서서 어두워 오는데 하이안이 눈을 맞을 그 마른 잎새에는 살랑살랑 소리도 나며 눈을 맞을 그 드물다는 굳고 정한 갈매나무라는 나무를 생각하는 것이었다. 예, 설명 잘 들었습니까? 그러면은 학습활동 2번부터 같이 한번 보도록 합니다. 이번 시간 학습 목표는 남신의주 유동 박시봉방의 작가의 인식을 우리가 파악할 수 있어야겠습니다. 작가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그치요? 다음 두 번째는 상호 텍스트적 맥락에서 남신의주 유동 박시봉방과 다른 작품을 비교하여 감상할 수 있다. 이렇게 하도록 합시다. 그러면은 2번 문제 보겠습니다. 보기를 통해 이 시의 작가가 슬픔을 어떻게 인식하고 하는지 파악해보고, 그죠? 이를 바탕으로 이 시에 드러난 슬픔이 어떤 것인지 이해해보자는 겁니다. 그럼 먼저 보기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높은 시름이 있고 높은 슬픔이 있는 호는 복된 것이 아니겠습니까? 진실로 인생을 사랑하고 생명을 아끼는 마음이라면 어떻게 슬프고 시름차지 아니하겠습니까? 하고서 높은 시름이 있고 높은 슬픔이 있는 것은 호는 오히려 복되다고 생각하고 있죠. 그리고 진실로 인생 사랑하고 생명 아끼는 사람이란 마음이 가지고 있으면 슬프고 시름에 차 있다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시인은 슬픈 사람입니다. 세상의 온갖 슬프지 않은 것에 슬퍼할 줄 아는 혼입니다. 그렇죠. 시인이란 것은 어떻다 그랬습니까? 슬픈 사람이라 그랬죠. 세상의 온갖 슬퍼지 않은 것에 오히려 슬퍼할 줄 아는 영혼이 있어야 된다. 그래야 시인이다 그랬죠. 다음요. 외로운 것을 즐기는 마음도 세상 더러운 속중을 보고 친구여 하고 부르는 것도 태양의 등진 거리를 다 떨어진 병정구두를 끌고 휘파람을 불며 지나가는 마음도 다 슬픈 정신입니다. 슬픈 정신을 가지고 있다, 그죠? 외로운 것을 즐기는 것도 즐기는 마음, 그것도 슬픈 정신이고, 세상 더러운 속종들을 보고 세상에 더러운 속된 무리, 속된 사람들을 보고 친구요 이래 불러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부른 것, 그래서 슬픈 정신이고, 태양을 등진 거리를 다 떨어진 병정 구두를 끌고 휘바람을 불며 지나면 태양을 등진 거리, 어둠의 거리죠. 세상 어두운 거리, 다 떨어진 병정 구두 그 신고 휘바람 불며 지나는 것도 슬픈 정신이다. 그렇게 세상 온갖 슬퍼지 않은 것을 슬퍼할 줄 알아 시인은 그래야 된다는 그런 뜻을 담고 있습니다. 이렇게 진실로 슬픈 정신에게야 속된 세상에 가득 찬 근심과 수고가 그 무엇이겠습니까? 시인은 진실로 슬프고 근심스럽고 괴로운 탓에 이 가운데서 즐거움이 그 마음을 왕래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그죠? 백석은 여수 박팔량시 시초 독후감 중에서 이걸 썼다는데, 백석이 가지고 있는 작가의 어떤 생각들이, 슬픔들이 있지, 그죠? 시인은 근본적으로 슬픈 사람이라고 그래 말하고 있습니다. 먼저 1번 문제, 보기를 통해 이 시의 작가가 슬픔을 어떻게 인식하는지 파악하고 이를 바탕으로 이 시에 드러난 슬픔을 이해해보자 그랬죠. 보기를 볼 때 이 시의 작가는 슬픔을 어떻게 인식하고 있습니까? 그렇죠? 예.
복에서 백석은 높은 슬픔이 있는 호는 복되다 그랬죠. 그죠? 첫째 줄에서 그랬잖아요. 그죠? 그래 볼 때 슬픔이 우리 삶에서 분리되지 않는다는 인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백석은 살아가는 자체가 슬픔이고 슬픔은 우리에게 가장 붙어 있다는 것, 그런 인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죠?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다. 이런 관점에서 볼 때 이 시에서 말하는 슬픔은 그죠? 시 속에서 죽을 수밖에 없다고 느껴야 할 정도로 괴로운 것이었지요. 그래 본다면 그렇지만 그것은 어떻다 그랬습니까? 내가 기본적으로 더 크고 높은 존재에 의해서 그렇게 만들어져 있다. 운명처럼 부여된 것이라고 생각했죠. 그렇죠? 슬픔은 내 개인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운명처럼 내게 이렇게 부여되어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이 점을 깨달은 화자의 내면은 어떻습니까? 점점 가라앉아서 평정을 찾게 되지요. 그죠? 그렇게 되겠습니다. 우리가 전번 시간에 배운 것. 그럼 또 문제 1번을 통해 볼 때도 보기를 볼 때 그죠? 백석은 슬픔이 우리 삶에 분리되지 않는다고 인식하고 있고 그걸 운명처럼 받아들이고 그래서 마음의 평정을 찾게 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좀 정리해 두기 바랍니다. 다음 3번 문제 넘어가겠습니다. 보기는 이 시와 관련성을 지닌 단편소설의 일부이다. 상호 텍스트적 맥락에서 두 작품을 비교하며 감상해보자. 이때 있죠. 예. 먼저 전체 줄거리하고 쭉 한번 보겠습니다. 전체 줄거리. 이혼의 상처를 지닌 시인 두현은 5년 만에 아내와 교제하던 때 자주 들르던 교회의 한 찻집을 찾아 주인과 이야기를 나누게 된다. 그곳을 나와 비를 몰아오는 먹구름을 본 두현이 마구 달리기 시작했을 때 오랫동안 막혀있던 시상이 터져나온다. 에이, 시시해. 그럼 전부에는 진짜 유학을 갔어요? 아직까지 한 번도 못 만났으니 그럴 가능성도 있을 겁니다. 그럼 지금 요 말하는 사람 진짜 유학 갔어요 하는 사람은 찻집 주인입니다. 그지? 그리고 대답하는 사람은 두현이죠. 그지? 그렇습니다. 요즘도 아이 꿈을 꾸세요? 아니요. 요즘은 한 나무에 대한 꿈을 꾸는 편이죠. 나무요? 나무입니다. 아주 헝걸차고 씩씩한 녀석이죠. 헝글차고 씩씩한 녀석. 헝글차다. 그렇죠? 풍채가 좋고 의기가 당당하다. 그런 뜻입니다. 아주 듬직하고 당당한 그런 나무다. 그죠? 그런 나무입니다. 예. 바로 이것이 뭡니까? 이 글에 제시된 갈매나무의 속성이지요. 갈매나무가 흥글차고 씩씩한 녀석이다. 그랬습니다. 바로 수갈매나무입니다. 갈매나무가 암스탕그루 나무인 건 아시죠? 갈매나무하고 갈매나무란 말이 나왔죠. 바로 상징적 소재. 이 소설에서도 역시 상징적 소재로 제시되어 있는 겁니다. 제시되어 있습니다.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암수 땅 구르라뇨? 왜? 은행나무처럼 암수가 따로 있다 이겁니다. 제가 여태껏 보아온 건 모두 암그루였죠. 아직 수그루를 한 번도 보지 못했죠. 아마 어느 깊은 계곡 어디에선가 뿌리를 박고 홀로 눈보라와 찬비와 거친 바람을 맞으며 추운 계절을 꿋꿋이 견디며 힘차게 수액을 높은 우듬지 위로 뽑아 올리는 자태를 간직한 수그루를 알아보게 될 겁니다. 그럴 날이 꼭 올 겁니다. 제 꿈이 그렇거든요. 그놈을
여기서 그지? 갈매나무의 속성 두 번째지, 그죠? 아마 어느 깊은 계곡 어디선가 뿌리를 내리고 홀로 눈보라와 찬비와 거친 바람 맞으며 바로 이 백석의 시에 나오는 갈매나무와 똑같이, 그죠? 총기를 꿋꿋이 견디며 힘차게 수액을 높은 우듬지, 나무 꼭대기 줄기 위로 뽑아 올리는 자태를 간직한 그 수고로 갈매나무, 그죠? 그날이 수고를 알아보게 된다. 그날이 꼭 올 겁니다. 그렇죠. 제 꿈이 그렇거든요. 하고 두현이, 그죠? 그 봤어도 한 번도 아니고 두 번도 아니고 이렇게, 그죠? 그에 대한 꿈을 꾼다. 자기 아주 편안한 나무가 되는 꿈을 꾼다. 그죠? 그렇게 되고 싶어 하는 거죠. 없어요. 한 번도 아니고 두 번도 아니고. 몹시 앓을 땐 내가 직접 그 수갈매 나무가 되는 꿈을 꿔요. 몹시 앓을 땐 내가 직접 그 수갈매나무가 되는 꿈을 꾼다. 이 말은 힘들고, 그죠? 지치고 아플 때는 이 갈매나무처럼 눈보라와 찬비와 거친 바람을 맞으면서, 그죠? 수액을 위로 뽑아내는 그 자태, 그렇게 되고 싶다는 거죠. 의지를 가지고, 그죠? 그 꿈을 꾼다, 이런 뜻입니다. 그렇게 되고 싶다, 그 의지를 가지고, 그죠? 그런 뜻입니다. 아주 편안한 나무가 되는 꿈을 꿔요. 김소진의 갈매나무를 찾아서 중에, 그죠? 이글입니다. 이 글은 주제는 삶의 의지를 회복하고자 하는 열망을 담았죠. 특징은 첫째, 백석의 시를 인용해가지고 인물이 자기 처지를 드러낸 그런 소설입니다. 그죠? 두 번째는 상징적 소재를 활용해서 갈매나무지 역시, 그죠? 주제의식을 형성하고 있습니다. 그죠? 그 작품입니다. 1번 문제 한번 보입시다. 3번, 네, 그죠? 1번. 이 시의 화자와 보기의 인물인 두현이 처한 상황 비교 해보자는 거죠. 이 시의 화자는 어떻습니까? 그렇죠? 화자는 아내도 집도 없이 타향해서 쓸쓸히 지내고 있지요. 보기 두현도 역시 어떻습니까? 이혼의 상처를 지닌 채 쓸쓸히 살아가고 있죠. 그래서 두 인물이 쓸쓸히 살아가고 있다는 공통점이 있네, 그죠? 그리고 이 시의 갈매나무와 보기의 갈매나무가 지닌 공통적 기능은 무엇입니까? 공통적 기능, 그치? 뭡니까? 그치? 눈보라치고 찬비, 그치? 거친 바람, 추운 계절을 맞으면서 꿋꿋하게 견디고 있는 그 의지를 다지고 견디고 있는 갈매나무, 둘 다 그렇지요, 그죠? 그 기능은 뭡니까? 바로 시의 화자와 보기의 주인공에게 어떤 기능을 합니까? 예, 삶의 의지를 되새기게 하지, 그죠? 그런 기능입니다, 그죠? 예, 맞습니다. 잘했습니다. 예, 이렇게 정리합시다. 모두 구수인 의미를 지닌 소재지요, 그죠? 그래서 삶의 의지를 되새기게 하는 기능을 하고 있습니다. 네, 정리해 보도록 합시다. 그럼 다음 문제로 넘어가겠습니다. 이 시를 감상한 후 비평문을 작성하여 친구들과 소통해보자. 우리 남신이주, 유동, 박지봉방. 이 시를 비평문 작성해보는 거죠. 처음에 먼저 이 시를 감상하면서 공감한 내용을 이야기해보자. 공감한 내용. 그래, 그렇구나.
그렇네 하고 이 시의 작가와 같이 느껴보는 점, 그렇죠? 어떤 겁니까? 여러분 어떤 면에서 공감이 됩니까? 그렇죠. 가족과 헤어져 외로움 느꼈죠, 그죠? 예. 그렇죠. 가족과 헤어져 낯선 곳에서 홀로 생활하는 상황. 거기에 외로움을 느꼈어. 그 느꼈을 외로움에 내가 비평문을 적는 내가 공감할 수 있죠. 여러분도 그렇죠, 그죠? 예. 다음 두 번째, 자신의 관점에서, 그죠? 여러분의 관점에서 이 시의 내용과 형식을 평가하고 그 근거를 정리해 보자. 내용 평가, 그죠? 내용 평가. 우리 어떻게? 여러분도 한번 작성하면 좋겠죠. 여기 예시답 같이 한번 볼게요. 내용 평가, 그죠? 자신의 상황을 화자가 운명으로 여겼어. 근데 절망에서 벗어나게 됐다. 여기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의아하지, 그죠? 보통 우리는, 그지? 자신 상황이, 그죠? 하늘이 운명이 다르면 오히려 뭐 절망할 수도 안 있겠습니까? 그지? 절망하고 체념할 수도 있겠는데, 오히려 뭐라 그랬습니까? 절망감에서 벗어났다 했지요. 그죠? 그게 좀 이상하죠, 그죠? 그렇게 비평할 수 있습니다. 근거는 나는 안 그렇더라 이 말이죠, 그죠? 나는 이런 경우에는 상황의 운명 때문이라고 생각하면 오히려 체념하죠. 그죠? 아이고 이게 운명이가 하고 그죠? 체념하는. 우리가 이렇게 이 시의 내용을 한 번쯤 그지? 비판해 볼 수도 있죠, 그죠? 그리고 또 형식 면에서의 평가는 어떻습니까? 어떻습니까? 형식 면에서. 그지? 이렇게 고백적 어조로 돼 있죠, 그죠? 시가 기본적으로 편지 형식처럼 돼 있으면서 고백하는 거잖아요, 그지? 고백적 어조 돼 있으니까 진정성을 높이고 있죠. 어떤 화자의 정서나 태도를 전달하는데 진정성을 높이고 있죠, 그죠? 아주 솔직하다, 그죠? 그렇네, 되겠죠. 자신 삶을 돌아보면서 여러 가지 감정, 처지, 인식 이런 것을 숨김없이 솔직하게 말하고 있죠, 그죠? 그러면서 진정성이 높네, 고백적 어조였어, 이렇게 평가를 내릴 수가 있습니다. 역시 정리해 두도록 합니다. 다음 3번 문제. 1과 2의 활동 결과를 바탕으로 비평문을 써보자. 쌤 예시답을 하나 바로 내놨습니다. 비평문. 파란 색깔 있죠, 그죠? 쌤이 적어놓은 색깔로는 이런 식으로 하면은 비평문이 될 수 있습니다, 그지? 비평. 여러분 두 노로 한번 읽어보고, 그지? 여러분도 이런 정도 이렇게 쓰면 비평문이 잘 된 거구나. 그리고 요 셈이 색깔로 파란색 부분들은 바로 비평문으로서의 어떤 기능을 하는 부분들, 그 기법들 내지는 기능을 하는 부분들 이렇게 쓰면 된다고 넣어놨습니다. 여러분 비평문 활동해 볼 때 참고하도록 합니다. 다음 그 밑에 4번 문항. 작성한 비평문을 친구들과 돌려 읽고 서로 평가해 보자. 그지? 작성자 구구한 진달래. 공함한 점, 우수한 점, 그리고 보완할 점. 구구한이 말하는 공감할 점. 바로 조금 전에 3번에 적어 놓은 그지요? 비평문입니다. 그지? 그 비평문으로 볼 때 구구한이 그래. 화자의 정서를 잘 파악해서 정리 잘했네. 이렇게 평가할 수 있죠, 그죠? 여러분도 그랬으면 좋겠고. 보완할 점은 형식이나 표현에 대한, 그죠? 평가를 추가할 필요가 있다고 볼 수 있겠네요. 형식이나 표현에 대한 평가를 추가할 필요가 있다. 형식과 표현에 대한 평가가 없다는 거죠.
다음 진달래가 평가한 거, 공감할 점, 그죠? 우수한 점. 자신이 경험을 바탕으로 비판적 창의로 감상했다고 볼 수 있다. 3번에 나오는 거, 그죠? 그리고 보완할 점, 좀 더 다양한 맥락에서 작품에 접근할 필요가 있다. 이런 점적 측면을, 그죠? 그렇게 해놨습니다. 이번 시간, 그죠? 남신이주, 유동, 박시봉방, 학습 문제, 이렇게 간략하게 한 풀어봤습니다. 다음 오른쪽 페이지 81쪽, 그죠? 작품 갈무리 한번 보도록 합니다. 시상 전개와 구조를 중심으로 같이 한번 눈으로 살펴보입시다. 남신이주, 유동, 박시봉방. 감상의 힘 다지기. 이 작품은 요랑 생활 동안 겪은 삶의 비애를 노래하면서도 높고 강인한 의지를 잃지 않는 시인의 모습을 담은 서정시이다. 제목은 남신이주의 유동에 사는 박시봉의 집에서라는 뜻으로 편지에 적는 발신인의 주소를 가리킨다. 이 시의 화자는 박시봉이라는 사람의 집에 방을 얻어 살고 있는 자신의 처지와 심경을 밝히고 있는 것이다. 편지 형식을 빌려서 독백하듯이 전달한다 그랬죠, 그죠? 예. 이 작품은 모두 32행으로 이루어진 자유시로서 크게 1에서 19행의 앞부분과 20에서 32행의 뒷부분으로 나눌 수 있다. 앞부분에서는 화자가 박시봉의 집에서 홀로 살면서 느끼는 실존적 비애와 고독을 표현하고 있으며, 뒷부분에서는 화자가 무기력한 자아를 인식하고 운명과 초월적 존재를 깨달음으로써 새롭게 다지는 삶의 의지를 그리고 있다. 20행에서 그러나 하는 부분에서 시상이 전환된다 그랬죠, 그죠? 그래서 처음에는 전반부 하강 구조를 그리다가 화면에 있는 것처럼 그러나 하는 여기부터 시상이 전환되어서 상승 구조로 바뀌어 나가죠, 그죠? 상승 구조로 바뀌어 나갑니다. 희망과 의지 쪽으로 바뀌어 나가죠. 하강 부분에서는 절망과 한탄의 방향에서 하강이 되다가 그러나 하는 부분, 즉 자기에게 주어진 것들이 운명적인 거다는 것, 그지? 나로서는 어쩔 수 없는 운명적이라는 것을 그래서 여러 가지의 절망과 한탄이 안걸 가라앉듯 가라앉고 뭐로 바뀐다고요? 희망과 의지의 상승 구조로 바뀐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이처럼 이 시의 화자는 가족과 떨어져 타지에서 지내면서 슬프고 부끄러운 자신의 삶을 돌아보고 있다. 그러나 부정적인 상황 속에서도 갈매나무를 통해 굳고 정한 존재로의 상승을 다짐하는 화자의 태도가 이 시의 주제를 선명하게 드러낸다. 여기에 산문체의 유장한 호흡과 내면의 진정성 있는 고백적 어조가 시의 품격을 한층 높여준다. 그 형식적 특성이죠. 산문체 유장한 흐름과 내면의 진성성 있는 고백적 어조, 그죠? 형식적 특성입니다. 이건 그죠? 이 시의 핵심 소재인 갈매나무는 오랜 슬픔과 고독의 끝에서 발견한 새로운 의지의 산물로서 이 작품이 암시하는 희망의 상징이다. 갈매나무, 객관적 상관물이라 그랬죠. 상징적 소재입니다. 그 의미는 새로운 의지의 산물이라는 것, 그리고 희망의 상징이라는 것, 갈매나무는 그걸 의미하고 있습니다. 이 시를 통해 우리는 문학작품에 반영된 시대적 배경, 작가의 상황, 다른 작품과의 관계 등 여러 맥락에서 작품을 감상하고 그 결과를 다른 사람들과 소통하며 수용하는 태도를 기를 수 있다. 네, 작품을 바라보는 입장이 그죠. 작품에 반영 시대적 배경도 한번 살펴보고 작가의 상황이 어떤가, 또 다른 작품과를 비교를 통해서도 우리가 볼 수 있었죠. 앞에 소설과도 그죠 관계 있고 그죠. 네, 그렇습니다. 네. 더 읽을 거리.
백석, 흰 바람벽이 있어. 1941년에 발표된 현대시로 고향을 떠난 화자가 고단한 삶 속에서도 고결함을 잃지 않으려는 의지를 보여주는 작품이다. 그죠? 흰 바람벽이 있어. 아주 좋은 시입니다. 그죠? 이렇게 주제는 그죠? 고단한 삶 속에서도 고결함을 잃지 않는 자세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죠? 여러분 앞에서 영상에서 잠깐 나왔습니다. 아니면 여러분이 한번 찾아서 따로 공부하는 것도 더 좋고, 그죠? 화자 역시 의식 흐름에 따라 시상이 전개되고 감각적 이미지의 정서, 그지? 활용해서 삶에 대한 성찰, 자기 긍정 조금 유사하지, 그죠? 고감들 찾아서 한번 감상해보면 좋겠습니다. 김남조, 겨울바다. 1967년에 발표된 현대시로 허무와 절망의 겨울바다에서 인내와 기다림으로 새로운 희망을 발견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작품이다. 예, 김남조의 겨울바다, 그죠? 삶의 허물을 극복하는 의지를 담은 시조입니다. 그 시입니다. 그 시를 한번 감상해 보도록 합시다. 겨울 바다에 가 보았지. 미지의 새 보고 싶던 새들은 죽고 없었네. 그대 생각을 했건만도 매운 해풍에 그 진실마저 눈물 저 얼어버리고 허무의 불, 물이랑 위에 불 붙어 있었네. 나를 가르치는 건 언제나 시간. 끄덕이며 끄덕이며 겨울 바다에 섰었네. 남은 날은 적지만 기도를 끝낸 다음 더욱 뜨거운 기도의 문이 열리는 그런 영혼을 갖게 하소서. 남은 날은 적지만 겨울 바다에 가보았지. 인고의 물이 수심 속에 기둥을 이루고 있었네. 김남조 선생의 시는 그 동단 이후 오늘에 이르기까지 변한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초지 일관에서 지속되어 왔던 것은 사랑의 문제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죠. 근데 그 시 전체를 놓고 보면 그 초기에서의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그 인간 본원적인 문제, 그래서 그 영혼과 육신의 어떤 합쳐질 수 없는 그런 인간의 유한성에서 오는 괴로움 같은 거, 막 이런 것을 사랑의 문제로 그 초국하고자 하는 그런 노력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점차 그 시 세계가 발전하고 인간적으로 성숙하면서 그 사랑의 문제를 단순한 인간적인 차원이 아닌 그런 종교적인 신적인 세계에서 이제 구하려고 이렇게 변하죠. 그래서 저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초기에 그 에로스적인 그런 사랑이 그 당신의 그 후기에 와서는 아가페적으로 변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하고요. 그런 종교적인 사랑의 밑바탕을 이루고 있는 것이 아마 카톨릭 그 세계관, 또 카톨릭 사상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보면 결국 우리 한국 시사에 있어서 사랑을 테마로 해서 시를 쓴 위대한 시인들이 몇 사람 있습니다. 저는 세 사람을 드는데 20년대에 김소월, 그 다음에 한용운, 그 다음에 김남조 선생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근데 김남조 선생은 유일하게 이제 여자분이죠. 여성 시인이죠. 막 그런 의미에서는 김남조 선생은 그 한국의 사포라고 불려질 수 있는 그런 분이기도 하다, 이렇게 봅니다. 평안 있으라, 평안 있으라. 볼의 레퀴엠을 들으면 햇빛에도 눈물 난다. 있는 자식 다 데리고 얼음 벌판에 앉아있는 겨울 햇빛. 오 연민하올
어머니여. 평안 있으라. 그 더욱 평안 있으라. 죽은 이를 위한 진혼 미사곡에 산 위의 추위도 불쬐어 데피노니 진실로 진실로 살고 있는 이와 살다간 이와 앞으로 살게 될 이들까지 영혼의 잠에 이르라. 평안 있으라. 예, 김남조 시인의 작품 겨울바다 한번 들어봤습니다. 삶의 허물을 극복하는 의지를 담은 시입니다. 그렇죠? 독백적이고 기도조의 어조로 화자의 정서를 잘 표현해 나왔습니다. 지금까지 해서 두 번째 시간 남신도 유수동 박시봉방 두 번째 시간을 우리가 공부했습니다. 그렇죠? 이번 시간에 그치? 한 것이 그치? 작가의 인식이 어떤지 그리고 상호 텍스트 맥락에서 남신 유동 박시봉방과 다른 작품들을 비교해 봤습니다. 전번 시간에도 이야기했습니다만 학습 활동 부분은 여러분이 조금 더 깊이 있게 집중해서 공부해 놓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그 다음 단원 그죠? 그치? 고재종의 세한도 부분을 공부하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겨울 바다